얇은 명주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서늘한 소리만이 숨막힐 듯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피비린내 섞인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연거푸 밤 공기를 찢어 밝히고 있었으나 사랑채의 육중한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쥐고선 여인의 입가에는 처절한 절규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붉고 요염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늘고 흰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자 옥색 저고리, 앞자락이 스르르 벌어지며 감춰져 있던 뽀얀 살결이 흐릿한 촛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방님 목체가 상하실까 지어미의 마음이 청갈래만 갈래 찢어지옵니다. 애달픈 척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섬뜩한 희열이 도사리고 있었다. 머리를 감싸쥔 채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사내는 독한 사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깊게 펜주름과 충혈된 두 눈은 안채에서 생사를 오가는 본처에 대한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으나 눈앞에 발라의 상태로 다가오는 첩실의 농염한 자태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 흔들렸다. 밖에서는 대야에 담긴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와 다급한 무녀들의 고함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밀실안은 오직 사내의 가쁜 숨소리와 여인의 치명적인 향기만이 기형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인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사내의 넓은 품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어찌하여 가문의 핏줄이 태어나는 가장 경건하고 두려운 이 시각에 안채의 문을 지켜야 할 지아비가 이곳에 은둔하고 있으며 천한 신분의 첩실은 이토록 대담하게 지아비의 침소에 스며들어 새끼를 품어내는 것인가. 여인은 두 팔을 뻗어 사내의 굳은 목덜미를 감싸 안으며 뱀처럼 차갑고도 매혹적인 입술을 사내의 귓가에 바짝 가져다 댔다. 부인께서 겪으시는 산고는 하늘의 뜻이온데 어찌 서방님께서 이리 홀로 피를 말리고 계시옵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력을 보존하시어 집안의 기둥을 굳건히 하셔야 하옵니다. 천첩이 서방님의 타들어가는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자 이 밤을 틈타 달려왔나이다. 사내는 차마 여인을 밀어내지 못한 채 떨리는 숨만 내뱉었다. 그곳은 한양 도성 내에서도 명망이 드높기로 소문난 류 대감의 웅장한 저택이었다. 본디 대대로 학문과 덕망을 쌓아 올려 조정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유독 때를 이을 자손이 귀하여 가문의 근심이 깊어만 가던 터였다. 정실 부인인 민씨는 태생부터 온화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국모 같은 존재였으나 시집 온 지 10수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어 매일 밤 차가운 사당,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로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곤 했다.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과 약재를 구하여 몸을 보한 끝에 기적처럼 늦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그것은 곧 닥쳐올 참혹한 비극의 기만적인 서막에 불과했다. 부인이 잉태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류대 감댁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그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지금 사내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는 첩실 월화였다. 변방의 척박한 기방에서 가야금을 뜯으며 웃음을 팔던 비천한 신분의 그녀는 빼어난 미색과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간교한 입담 하나로 단숨의 대감의 아들, 즉 지금의 지아비, 성민의 혼을 쏙 빼놓았다. 민씨 부인이 임신으로 인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안채의 규율이 느슨해진 틈을 타 성민은 기어코 천한 기생을 집안으로 들이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니 가문의 어른들이 크게 노하여 반대하였으나 여색의 눈이 먼 사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월화는 겉으로는 민씨 부인에게 더없이 순종적이고 가여운 누이 행세를 하며 하인들에게도 재물을 베풀어 민심을 얻는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안채의 웅장한 곡간과
장차 태어날 적자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시궁창쥐와 같은 야심을 품고 있었다. 부인의 배가 산처럼 불러올수록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웃음소리는 월화의 뼛속 깊은 열등감과 도끼를 자극하였고, 그녀는 매일 밤 은밀한 사당 뒤뜰에서 이름 모를 검은 새의 목을 비틀어 저주를 퍼붓는 등 끔찍한 주수를 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악한 염원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인지 부인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저택에는 까마귀가 기괴하게 울어대고 우물물이 붉게 물드는 등 불길한 징조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산통이 시작된 운명의 밤, 하늘은 먹물을 엎지른 듯 새까맣고 폭우가 쏟아져 저택의 기와지붕을 무섭게 때려대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난산 중에 난산으로 사흘 밤낮을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방 안은 진동하는 핏비린내와 땀 냄새로 지옥의 풍경을 방불케 했다. 산파들은 사색이 되어 뜨거운 물을 연신들이 부으며 부인의 하혈을 막으려 발버둥 쳤으나 생명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뿐 아기의 울음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사랑채까지 넘어와 성민의 심장을 후벼 파자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차마 안채로 향하지 못하고 사랑채에 틀어박혀 독주만 들이켜고 참이었다. 바로 그 유약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월화가 사랑채로 잠입한 것이었다. 아, 서방님, 이리도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고통받고 계셨사옵니까? 쇳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월화는 성민의 거친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뜨거운 가슴 한가운데로 가져다 대며 눈물을 글썽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본처의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월화의 손길은 더욱 농밀하고 대담해졌고 얇은 속적삼마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리며 매끄러운 곡선이 달빛 아래 환영처럼 흔들렸다. 수일간의 불면과 공포 그리고 독주의 취기에 짓눌린 성민의 흐려진 이성은 점차 눈앞의 아찔한 육체와 귓가의 맴도는 간사한 위로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성민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뿐이었다. 십수년을 조강지처로 모시며 가문을 위해 헌신한 정실에 대한 예의와 핏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이토록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를 옥죄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부담감으로부터 단숨에 도망치고 싶은 비겁한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월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사향과 땀 냄새 섞인 향기는 그 비겁함을 부추기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다. 이러지 마라. 안채에서 부인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으냐. 성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내려 하였으나 월화는 오히려 사내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사내의 입술에 자신의 붉은 입술을 거칠게 포겠다. 숨막히는 입맞춤을 간신히 떼어낸 월화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동자로 성민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속삭였다. 어찌 쇳내를 이리도 모질게 내치려 하시옵니까? 안채의 일은 하늘과 산파에게 맡기시고 서방님께서는 그저 제품에서 이 지옥 같은 밤의 시름을 잠시 잊으시옵소서. 혹여라도 부인께서 잘못되시더라도 이 천첩이 서방님의 곁을 평생토록 개처럼 기어서라도 지킬 것이옵니다. 그 섬뜩하리만치 집요하고 충격적인 말은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안채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맞물려 성민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사악한 저주였으나 이미 덫에 걸린 어리석은 짐승은 그 맹독을 달콤한 꿀로 착각하고 말았다. 사랑채의 촛불이 음산한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다. 두 사람의 엉킨 그림자가 방문 창호지의 거대한 괴물처럼 기괴하게 투영되는 사이 월화는 완전히 사내의 옷깃을 헤치고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쉬며 교성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짐승 같은 신음을 뱉으며 여인의 탐스러운 육체를 탐했고 문 밖에서 폭우를 뚫고 전해지는
본처에 죽어가는 신음소리는 서서히 두 사람의 질펀한 욕망의 소리, 아래로 참담하게 묻혀버렸다. 부인이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잉태하려는 그 숭고하고도 비참한 순간에 남편이라는 자는 첩실의 치마폭에 휩싸여 더러운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안채의 마루에서는 늙은 유모가 빗물과 피가 뒤섞인 마당을 향해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있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우리 마님을 어찌 이리 매정하게 버리시려 하옵니까? 어서 사랑채에 가셔 대감마님을 모셔오너라. 마님께서 숨을 거두시려 한단 말이다. 유모의 피 맺힌 절규에 어린 여종 하나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포구, 속을 뚫고 미친 듯이 사랑채를 향해 내달렸다. 여종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었고 맨발은 거친 돌부리에 베어 붉은 피가 철조망처럼 그어져 있었지만 오직 인자하신 안방마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달해야 할 사랑채에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짙은 어둠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여종이 사랑채 앞 섬돌에 엎어지듯 쓰러지며 쾅쾅쾅 거칠게 방문을 두드렸다. 나으리 대감 나으리어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안방마님께서 마님께서 숨이 넘어가시옵니다. 어서 하직 인사라도 나누셔야 하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여종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쳤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돌아오지 않았다. 쇠붙이로 굳게 걸어 잠근 방문은 돌덩이처럼 묵직했고 미세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는 끈적한 사양, 냄새와 알 수 없는 여인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흘러나와 어린 여종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여종은 문고리를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방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굉음과 여종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성민은 화들짝 놀라 여인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마님이 부인이 위독하다지 않느냐, 당장 나가보아야겠다. 그가 황급히 허리띠를 찾으며 일어서려 할 때 월화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사내의 발목을 등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방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되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임산부의 방에 외간 남자가 드는 것은 큰 부정을 타는 일이라 무녀가 신신당부하였사옵니다. 혹여라도 서방님의 앞길에 흉사가 닥칠까 쇳내는 두려워 숨이 멎을 것 같사옵니다. 간악한 거짓말이 꿀처럼 발린 혀를 타고 흘러나와 사내의 귓구멍을 틀어막았다. 월화는 바닥을 기어 사내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여인인 양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매끄러운 나신이 사내의 맨다리에 차갑게 닿자 성민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밖에 저소라는 쇳내가 어찌해보겠사오니 나으리께서는 제발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으리의 안위를 걱정하는 천첩의 지극한 정성이옵니다. 월화의 뱀 같은 팔이 사내의 허리를 휘감고 단단히 결박하자 성민은 마침내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귀를 틀어막아 버렸다. 그 처참하고도 비겁한 침묵이 사랑채를 지배하는 동안 안채에서는 마침내 거대한 비명과 함께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피로 붉게 물든 이불 위에서 산발을 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던 민씨 부인의 몸이 활처럼 꺾이더니 이내 밧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지고 말았다. 산파에 떨리는 두 손 사이로 핏덩이 같은 무언가가 빠져나왔으나 방 안에는 갓난아기의 힘찬 울음소리 대신 쥐죽은 듯한 무서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폭우 속 벼락이 내리치며 창호지를 하얗게 번뜩이자 창백하게 식어가는 본처의 얼굴 위로 붉은 피가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참혹한 광경이 어둠 속에 각인되었다. 아이고 마님, 아기씨 하늘도 무심하시지. 산파와 유모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찢고
대지를 울렸다. 힘겹게 세상 빛을 본 사내 아이는 목에 탯줄이 감긴 채 이미 숨이 멎어 있었고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민씨 부인마저 초점 잃은 두 눈을 뜬 채 얕은 숨만 헐떡이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다. 평생토록 뼈를 깎는 인내로 잉태한 귀한 핏줄은 어미의 품에 한 번 안겨보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렸고 가문을 위해 청춘을 바친 정실 부인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지아비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며 고독한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안채에서 터져나온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빗줄기를 타고 사랑채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귀를 막고 웅크린 성민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으나 그는 끝끝내 방문을 열고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만 삼킬 뿐이었다. 반면 사내의 등 뒤에 바짝 엎드린 월화의 입술 사이로는 어둠을 틈탄 섬뜩하고도 기괴한 미소가 길게 찢어지듯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을 가장한 눈물 너머로 안채의 권력이 마침내 자신의 소나기로 굴러들어오는 소리를 탐욕스럽게 음미하고 있었다. 핏빛 산고로 얼룩진 저택의 어둠 속에서 거대하고도 사악한 독거미가 따리를 트는 순간이었다.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 빗줄기는 자자들, 기미 없이 더욱 거세게 기와 지붕을 때리며 집안에 흐르는 참혹한 피냄새를 씻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사랑채 방 안을 가득 메운 첩실에 지독한 사양 냄새는 씻기기는커녕 사내의 혼을 바닥에 뒹구는 옥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폭은 마치 무고한 피를 빨아먹고 피어난 저주받은 꽃잎처럼 음산하게 빛났다. 지아비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기대로 차디찬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정실의 원통한 눈물은 이 좁고 밀폐된 방 안의 거짓된 쾌락 앞에 너무도 무력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사랑채 문 앞에서 실신하듯 쓰러져 있던 늙은 유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신을 차렸다. 평생을 모셔온 민씨 부인의 고결한 삶이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하게 저물어간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오열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착하고 어진 분에게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저 사랑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나으리의 비겁함이 훗날 어떤 천벌을 불러올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유모의 한 맺힌 저주는 폭풍우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 원한서린 눈빛만은 어둠 속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날카롭게 사랑채에 굳게 닫힌 문풍지를 뚫어버릴 듯 쏘아보고 있었다. 한편 죽음의 장막이 드리워진 안채의 산실은 그야말로 참혹한 무덤과도 같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무명천들은 모두 검붉은 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매캐한 피비린내가 숨통을 조여왔다. 의식을 잃어버린 민씨 부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늘게 떨리는 검은 입술 틈으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미약한 숨결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서는 산파가 죽어 태어난 아기의 핏기가 가신 작은 몸뚱이를 조심스레 포대기에 싸며 죄인처럼 숨죽여 울고 있었으니 새 생명을 축복해야 할 숭고한 공간이 순식간에 저주받은 시취로 가득 찬 지옥의 구렁텅이로 변해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성민은 여전히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귀를 막아도 파고드는 환청 같은 부인의 비명소리에 미칠 것만 같았지만 등 뒤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월화의 숨결은 마치 주술처럼 그의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서방님 쇳내가 서방님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사옵니다. 부디 이 방 안에서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쇳내의 위로에 몸을 맡기시옵소서. 월화는 사내의 땀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그의 귓바퀴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고 그 농밀한 유혹은
지아비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녹여버리는 맹독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성민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월화의 머릿속은 벌써부터 안채의 육중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상상으로 기쁨에 들떠 있었다. 천안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멸시받던 지난날의 수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웃음을 토해내야 했던 기방에서의 세월 대감댁에 들어와서도 벌레 취급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굴욕의 시간들이 마침내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저 안채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고귀한 정실 부인만 완전히 눈을 감는다면 그토록 갈망하던 이 거대한 저택의 여주인 자리는 자연스레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다. 이 핏빛 밤은 그녀에게 축복 그 자체였다.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또다시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랑채 마루에 놓여있던 백자 화병이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으나 방 안의 두 남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자연의 분노조차 인간의 사악한 정욕과 이기심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듯했다. 허물어진 이성과 거짓된 교태가 뒤엉킨 이 밀실은 철저하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수레바퀴와 같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씨앗이 사양 냄새와 함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류 대감댁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파란이 몰아칠 것이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탄생의 순간에 들이닥친 핏빛 저주, 그리고 지아비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탐하는 요부의 간악한 계략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민씨 부인이 과연 이 지옥 같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억울한 원혼이 되어 가문의 처마 밑을 맴돌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처참하고도 비통한 밤이 가문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끔찍했던 폭풍우가 물러간 새벽의 안채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린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민씨 부인은 온몸의 뼈마디가 산산조각 난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이내 텅 빈 방 안의 스산한 풍경에 가닿았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쓴 탕약 냄새가 뒤엉켜 그녀의 흐려진 정신을 잔혹한 현실로 억지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의 퉁퉁 부어오른 두 눈과 침통한 침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간밤에 벌어진 참극의 결말을 뼈저리게 말해주고 있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의 납작해진 배를 더듬으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다. 10달을 품어온 생명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뱃속을 채우던 묵직한 태동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허함만이 그녀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 아이는 어디 있느냐?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힘겹게 흘러나오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유모가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내아이라는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숨이 끊어진 채 태어난 핏덩이는 이미 날이 밝기 전 하인들의 손에 의해 뒷산 이름 모를 곳에 초라하게 묻혀버린 뒤였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오열이 안채를 가득 채웠으나 그 애통한 슬픔을 위로해 주어야 할 지아비의 발걸음은 끝내 당도하지 않았다. 성민은 핏덩이를 잃고 생사를 오가는 본처를 외면한 채 간밤의 끔찍한 죄책감을 피하려는 듯 사랑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첩실 월화의 품에 안겨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주인을 잃은 안채의 싸늘한 마루에는 하인들의 불안한 발소리만이 어지럽게 오갔고 평생을 가문을 위해 헌신하며 덕을 쌓아온 정실 부인의 숭고한 자리는 단 하룻밤의 비극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첩실 월화가 짙은 분 향기를 풍기며 안채의 마당에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비단 치마가 바닥을 스치는 경쾌한 소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안채의 무거운 공기와는 너무도 이질적이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억지로 꾸며낸 수심 어린 표정 뒤로 비열하고도 잔혹한 승리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방 안에 누워 죽은 자처럼 숨만 쉬고 있는 부인을 내려다보는 월화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이 거대한 저택을 완전히 집어삼킬 탐욕스러운 야심만이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월화는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부인의 잠자리에 다가가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는 신용을 하였다. 형님, 어찌 이런 참혹한 변을 당하셨사옵니까? 쇳내가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건만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으나 민씨 부인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이 창백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월화는 부인의 무력한 모습에 내심 환호성을 지르며 부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가문의 안살림을 상징하는 육중한 열쇠 꾸러미를 은근슬쩍 자신의 넓은 소매 자락 안으로 감춰버렸다. 열쇠 꾸러미가 안채의 주인을 떠나 첩실의 손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뉴대감댁의 엄격했던 규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월화는 서방님이 깊은 슬픔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못하니 자신이 대신 집안을 건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침없이 안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곳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최고급 비단과 진귀한 산해진미가 매일같이 첩실의 거처로 쏟아져 들어갔으며 부인을 모시던 충직한 하인들은 월화의 생트집에 걸려들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나둘 안채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간신배들로 들끓는 요란한 기방처럼 변질되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은 민씨 부인을 친딸처럼 보필해온 늙은 유모였다. 유모는 월화가 부인에게 올리는 탕약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약재를 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따져 묻다가 끔찍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어찌 내년이 감히 하늘 같은 마님을 모함하고 집안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서방님께서 아끼시는 옥비녀를 훔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요망한 주둥이를 놀리다니. 월화는 유모의 보찜에서 자신이 몰래 숨겨둔 옥비녀를 꺼내 들며 표독스럽게 소리쳤고 사랑채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성민은 첩실의 간악한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 대노하고 말았다. 피비린내 나는 매질 소리가 안채 마당을 가득 채우며 처참한 비극에 이막이 올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모의 피 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성민은 차가운 얼굴로 형장을 지켜보았고 월화는 사내의 품에 파고들어 가식적인 두려움을 연기하며 잔혹한 미소를 숨기고 있었다. 나으리 쇳내는 결단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저 요망한 첩실이 우리 마님을 해치려 하옵니다. 제발 눈을 뜨시옵소서.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시는 와중에도 유모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으나 진실의 목소리는 탐욕과 새끼의 눈먼지아비에 닫힌 귀에 결코 닿지 못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민씨 부인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마루로 기어 나왔다. 멈추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모든 것이 나의 부덕함이니 제발 그 매질을 멈추어 주시오. 피를 토하듯 애원하는 부인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로 처녀 귀신보다도 끔찍한 몰골이었으나 성민은 아내의 처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는커녕 부정탄다며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월화는 혀를 차며 부인에게 다가가 거짓된 부축을 하며 귓가에 조롱 섞인 저주를 속삭였다. 형님 이리 추한 꼴을 보이시면 서방님께서 더욱 정을 떼시옵니다. 결국
유모는 초주검이 된 채 거적대기에 말려 저택 밖으로 처참하게 내던져졌고 민씨 부인은 그 충격으로 다시금 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충직한 눈과 귀가 모두 잘려나간 부인은 이제 철저한 고립무원의 지옥에 갇히고 말았으며 그녀의 곁에는 월화가 심어놓은 낯설고 매서운 눈초리의 계집종들만이 남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인에게 차갑게 식은 잡곡밥과 상한 반찬을 던져주듯 내놓았고 한겨울의 삭풍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아 방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잔혹한 학대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반면 월화의 거처인 별당은 한겨울에도 화로가 쉴 새 없이 타올라 훈기가 가득했고 밤마다 질펀한 술판과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부인의 차가운 방안까지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서방님 쇳내가 달여올린 보양식이 입에 맞으시옵니까? 안채의 우환으로 상하신 옥체를 보존하셔야 가문이 평안하옵니다. 월화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성민의 만족스러운 호탕한 웃음이 메아리칠 때마다 민씨 부인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이불자락을 꽉 쥐고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조강지처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드는 동안 첩실은 완전한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인의 병세는 악화되어 기침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명주수건을 적셨고 눈빛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밤이 깊어지면 죽어간 아이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아 발작하듯 터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하는 일이 잦아졌고 하인들 사이에서는 안방만 이미 아이를 잃은 충격에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월화는 이 소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성민으로 하여금 아예 안채 쪽으로는 발걸음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외부에서 찾아오는 의원의 출입마저 통제하여 부인을 서서히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악독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부인은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덮친 이 끔찍한 비극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해산달이 다가올수록 방 안에 진동하던 정체불명의 향내 유모가 끓여오던 탕약의 맛이 어느 순간부터 미세하게 달라졌던 기억, 그리고 아이가 사산되던 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던 지아비의 냉혹함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하고 섬뜩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천벌이 아니라 저 간악한 첩실 월화가 가문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놓은 잔혹한 사륙의 덫이었음을 부인은 어둠 속에서 직감했다. 어느 매서운 동짓달 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마루로 기어나온 부인은 별당 쪽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를 듣고야 말았다. 나으리, 이제 안채의 저 미친 여편네를 그만 친정으로 내치심이 어떠하옵니까? 날마다 귀곡성을 지르며 집안의 명운을 갉아먹고 있으니 쇳내가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사옵니다. 월화의 앙칼진 목소리에 이어지는 성민의 한숨 섞인 대답은 부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다. 나도 그리하고 싶으나 아직 장인어른의 체면이 있으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지아비의 그 잔혹한 한마디는 부인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였다. 남편의 배신과 첩실의 간악함을 온몸으로 확인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민씨 부인의 나약했던 정신은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하고 날카롭게 각성하기 시작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슬픔의 눈물은 메말라 버렸고 그 자리에 무서운 복수심과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밥풀을 주워 먹으며 연명할지언정 결코 이대로 허망하게 숨을 거두어 저 요부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겠다고 어두운 하늘을 향해 피맺힌 맹세를 쏟아냈다. 겉으로는 철저히 무력하고 미쳐버린 여인으로 위장하되 속으로는 매서운 칼날을 벼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감시하는 계집종들 앞에서는 더욱 기괴한 행동을 일삼으며 철저한 광인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허공을 향해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장가를 부르다가도 갑자기 실성한 듯 웃어대며 바닥에 굿잉굴었고 밥상을 뒤엎으며 패악을 부리는 척하였다. 계집종들은 질겁하며 월화에게 안방마님이 완전히 혼을 놓았다고 보고하였고 월화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부인에 대한 경계를 서서히 늦추기 시작했다. 다 죽어가는 미친 여편네가 어찌 자신의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이 월화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부인은 한밤중 감시의 눈을 피해 안채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다락방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문의 귀한 장부와 은밀한 서찰들을 숨겨두도록 일러준 비밀 공간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한 줌의 은자를 발견한 부인은 피가 나는 손톱을 억누르며 은밀한 반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인은 낮에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조롱을 견디면서도 밤이 되면 어둠의 장막 뒤에서 차가운 이성을 번뜩이며 집안의 동태를 날카롭게 주시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별당에서는 연일 흥청망청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월화는 대감댁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자신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변방의 기방으로 막대한 재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쌀가마니와 비단 필이 야심한 밤을 틈타 뒷문으로 은밀히 반출되는 정황을 다락방의 작은 틈새로 지켜보던 부인은 그 모든 비리의 날짜와 수량을 찢어진 치맛자락에 피를 내어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화가 부리던 하인들 사이에 사소한 불만과 암투를 엿들으며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훗날 자신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틈새를 치밀하게 계산해 나갔다. 시련은 부인의 육신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차갑게 단련되고 있었다. 과거에 온화하고 자비로웠던 안방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저 간악한 무리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는 집념의 화신만이 남았을 뿐이다. 어느 날 부인은 월화가 외부에서 은밀히 불러들인 무당과 밀담을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무당은 바로 부인의 해산달에 사당 뒷마당에 저주의 구판을 벌였던 바로 그 요승이었다.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진실은 부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마님 그날 달여올린 탕약에 섞은 독은 산모의 피를 말리고 태아의 숨을 끊는 비방이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제 대감마님의 혼마저 쏙 빼놓았으니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무당의 흉측한 웃음소리와 월화의 간사한 맞장구가 밤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가자 부인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흘렸다. 죽어간 핏덩이의 복수와 가문의 바스라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저들의 추악한 죄상을 세상에 낱낱이 까발릴 확실한 물증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부인은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갈았다. 부인은 은밀히 숨겨둔 은자를 쥐고 자신을 감시하던 계집종 중 가장 탐욕스럽고 입이 가벼운 자를 포섭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했다. 광인 행세를 멈추고 서늘한 눈빛으로 계집종을 노려보며 은자를 건넨 부인은 월화가 빼돌리는 장부의 행방을 알아오라 지시했다. 처음에는 기겁하며 달아나려던 계집종도 부인의 압도적인 기세와 번쩍이는 은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은밀한 앞잡이가 되기로 맹세했다. 적의 심장부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인의 치밀한 정보망은 첩실의 발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계집종을 통해 별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게 된 부인은 월화가 성민의 눈을 속이고 사채놀이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문의 맑은 명예에 먹칠을 하는 파렴치한 행각이 쌓여갈수록 부인이 수집하는 피 묻은 증거들도
차곡차곡 다락방 깊숙한 곳에 쌓여갔다. 때를 기다리며 혹독한 겨울을 버티는 앙상한 고목처럼 부인은 온갖 모멸과 학대를 묵묵히 견뎌냈다. 가끔 성민이 마지못해 안채를 스쳐 지나갈 때면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미친 척 웃어 보임으로써 사내의 마음에 일말의 의심조차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만하는 것도 있지 않았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릴 무렵 부인의 핏기 없는 얼굴에도 서늘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올라와 지옥 같은 안채에서 견뎌낸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은 마침내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별땅에서는 요부의 교만한 웃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드높았으나 그녀가 딛고 선 땅 밑이 이미 거대한 폭약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잔을 높이 들고 있었다. 뒤바뀐 안채의 주도권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으나 진실이라는 이름의 예리한 검 앞에서는 한낮 바람 앞에 등불일 뿐이었다. 부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에 기록한 수백 장의 핏빛 증거들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깊은 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아이야, 어미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러나 네가 흘린 억울한 피 한 방울까지 저들의 뼈와 살을 도려내어 갚아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텅 빈 산실을 향해 올리는 부인의 조용한 기도는 그 어떤 맹세보다도 무겁고 섬뜩했다. 가문의 엄격한 법도와 질서를 조롱하고 지아비를 타락시킨 요부, 그리고 눈과 귀를 닫고 가정을 파탄낸 무능한 지아비 모두를 향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무서운 침묵이 안채를 맴돌았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달빛이 저택을 비추고 있었으나 류 대감댁의 진짜 폭풍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유모와 하인들의 원한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아기의 슬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어둠 속에 버려진 정실 부인의 서늘한 분노가 한데 엉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가올 날들 속에서 월화의 거짓된 교태가 낱낱이 찢겨나가고 은폐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이 저택을 덮칠 파멸과 단죄의 폭풍을 상상하며 부인은 비로소 메마른 입술 끝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봄 기운이 저택의 굳은 담장을 넘어 매화나무 가지에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으나 안채의 웅크린 민씨 부인의 방에는 여전히 지독한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차가운 구들장을 짚고 일어난 부인의 두 눈동자는 지난 겨울에 몽롱했던 광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마님 별땅의 요부가 어젯밤에도 뒷문으로 비단 5피를 빼돌렸사옵니다. 부인에게 매수된 계집종 사머리가 방구석에 엎드려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쥐어짜듯 속삭였다.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서늘한 미소를 흘리며 사머리가 내민 조악한 쪽지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 종이에는 월화가 빼돌린 재물의 은밀한 행방이 조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수고하였다. 내년이 살 길은 오직 내 눈과 귀가 되어 저 요부의 숨통을 조일 밧줄을 엮는 것뿐임을 잊지 말거라. 부인의 갈라진 목소리는 낮고 기괴했으나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문과 안주인의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어 사머리는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움츠렸다. 겉으로는 실성한 광인 행세를 하며 짐승의 먹이 같은 쉰 밥덩이를 씹어 삼키면서도 부인의 머릿속은 원수들의 피로 얼룩진 장기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치밀한 숫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낮이면 허공에 대고 죽은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흔들며 미친 듯이 웃어대어 감시의 눈을 피했고 밤이면 달빛조차 숨죽인 다락방에서 핏빛 복수의 칼날을 벼리는 소리 없는 사투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사머리의 은밀한 보고에 따르면 별당의 첩실 월화는 이제 집안의 재물을 탕진하는 것을 넘어 대감댁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 요망한 년이 한양 바닥의 왈패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말이냐. 부인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며 피비린내에 나는 숨을 토해냈다.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온 청렴한 명예가 천안기생의 치마폭에서 시궁창의 오물처럼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부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지아비 성민은 새끼와 술에 취해 매일 밤 사랑채에서 비틀거렸고 그 무능한 눈을 가린 채 월화는 저택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왕비라도 된 양 교만을 떨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월화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수록 그 견고해 보이던 악의 철옹성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모리는 별당을 청소하던 중 월화가 유독 병풍 뒤에 낡은 나무 괴짝을 신경 쓰며 하인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사실을 부인에게 밀고했다. 그 괴짝 안에 가문의 장부를 조작한 진짜 회계 장부와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저주의 물건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부인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빛내며 다짐했다. 그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만 한다면 눈과 귀가 먼 지아비의 어리석음을 깨우고 저 악독한 요부를 단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터였다. 부인은 깊은 밤 저택이 짙은 수마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가 사머리가 훔쳐온 별당의 열쇠를 쥐고 유령처럼 안채를 빠져나왔다. 구름이 달을 가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인의 앙상한 발걸음은 흙바닥을 스치는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별당 근처에 다다르자 지독한 분 향기와 역겨운 사양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고 방 안에서는 성민과 월화가 술에 취해 뒤엉켜 코를 고는 추악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부인은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고 떨리는 손으로 별당 뒤편 창고의 낡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넣었다. 쇳덩이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천둥처럼 고막을 때렸으나 다행히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창고 안은 습하고 매캐한 곰팡내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부인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사머리가 말해준 병풍 뒤의 공간을 파고들었고 이내 거칠고 차가운 나무 괴짝의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짐승처럼 숨죽인 탄성을 내뱉은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덮개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희미하게 열린 틈새로 품에서 꺼낸 작은 부싯돌을 켜자 괴짝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름 끼치는 물건들이 어둠 속에서 섬뜩한 자태를 드러냈다. 피로 부적을 그린 인형들과 썩어가는 짐승의 사체, 그리고 검은 비단으로 정성스레 쌓인 두툼한 서책 한 권이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을 풀어헤치고 서책을 펼쳐들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장부의 내용은 부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했다. 이럴 수가. 가문의 토지와 노비들이 모조리 저 요부의 친정인 변방기방의 명의로 빼돌려져 있었단 말인가. 부인은 숨통을 조여오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지난 1년간 류대감댁의 막대한 재산이 월화의 교묘한 수작질에 의해 거대한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성민의 도장까지 위조하여 고리대의 차용증을 수십 장이나 만들어둔 끔찍한 만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가문은 이미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더 끔찍한 것은 장부 밑에 깔려있던 저주의 물건들이었다. 부인의 해산일과 사주팔자가 붉은 피로 적힌 지피령의 배에는 녹슨 쇠못이 수십 개나 박혀 있었고 부인이 쓰던 머리빗과 옷고름이 흉측하게 엉켜 있었다. 내년이 정령내 핏덩이를 무참히 짓밟고 가문의 혼을 팔아넘겼단 말이냐. 부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짐작은 했으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난 악의 실체는 너무도 잔혹하여 부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러나 슬픔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다. 부인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품에서 벼루와 붓 대신 미리 준비해둔 하얀 명주천과 숫덩이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부인은 미친 듯한 속도로 장부의 핵심 내용들을 명주천에 필사하기 시작했다. 숫덩이가 천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창고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고 땀과 눈물이 뒤범벅된 부인의 얼굴에는 복수를 향한 처절한 야차가 빙의한 듯했다. 위조된 문서의 날짜와 빼돌린 재물의 수량, 그리고 요승에게 흘러간 더러운 뇌물의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숫검정으로 새겨 넣었다. 이 명주천은 훗날 저 간악한 요부의 목을 조를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부인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필사를 마친 명주천을 겹겹이 접어 자신의 깊은 속적삼 안쪽에 단단히 숨겼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괴짝 안에 저주구들과 장부를 원래의 위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 놓은 부인은 다시 유령처럼 별당 창고를 빠져나왔다. 안채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본 밤하늘은 언제 구름이 끼었냐는 듯 차가운 은빛 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저택의 흉흉한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칼날은 내 손에 쥐어졌다. 지옥의 나락에서 흘린 내 아이의 눈물과 짓밟힌 가문의 명예를 피로써 되갚아주마. 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차가운 구들장 밑에 명주천을 깊숙이 파묻으며 서늘한 맹세를 다졌다. 미치광이 여편네의 껍데기 속에서 거대하고도 날카로운 복수의 괴물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별당에서는 한바탕 요란한 소란이 일어났다. 월화가 자신이 아끼던 옷가락지가 사라졌다며 애먼 하인들을 마당에 꿀려놓고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내 눈을 속이고 감히 네 물건에 손을 대느냐.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저택을 쩌렁쩌렁 울렸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인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안채 마루에 엎드려 실성한 척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부인은 그 소란을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요부의 탐욕과 의심이 극에 달해 제 발등을 찍고 저택의 민심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었다. 부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안채 마당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원물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아이가 옷가락지를 삼켰네. 붉은 피를 토하며 가락지를 뱉어내네. 괴기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을 뒹구는 부인의 끔찍한 난동에 매질을 하던 하인들조차 사색이 되어 물러섰다. 월하는 부인의 흉측한 꼴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미친 여편네가 영원히 제정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쯧쯧, 형님의 꼴이 참으로 처참하시옵니다. 여봐라, 부인께서 부정타지 않게 당장 방으로 끌어다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그거라. 월하의 오만한 호령이 떨어졌다. 억센 계집종들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내동댕이 쳐진 부인은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는 척하면서도 두 눈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맘껏 비웃어라. 내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추락하는 고통은 뼈를 깎는 지옥불과 같을 것이니. 부인은 품에서 사머리가 몰래 전해준 작은 종이 쪼가리를 매만졌다. 그것은 저택에서 쫓겨나 초가집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늙은 유모와 은밀히 내통한 서찰이었다. 부인은 자신이 수집한 장부의 내용과 저주구의 실체를 문중의 가장 강직한 어른인 숙부나으리께 전해야만 이 끔찍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모라, 이 서찰을 목숨을 걸고 유모에게 전해야 한다. 유모가 숙부나으리를 찾아가 이 모든 참상을 고변하는 것만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이다. 늦은 밤 감시의 눈을 피해 다가온 사머리에게 부인은 피를 내어 쓴 혈서를 건네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사머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받아 품에 깊이 감추고는 어둠 속으로 고양이처럼 날쌔게 사라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첩실의 권력이 하늘을 가리고 지아비의 눈이 철저히 멀어버린 이 저택 안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밝힐 재간이 없었기에 외부의 거대한 힘을 끌어들여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사머리가 서차를 품고 저택을 빠져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부인의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무런 기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고문과도 같았고 행여나 사머리가 월하의 수하들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만약 이 계획이 탄로 난다면 부인은 물론이고 유모와 사머리까지 흔적도 없이 살해당할 것이 뻔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부인이 다락방에서 초조하게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안채에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횃불을 든 무리들이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쳤다. 당장 이 방의 문을 부숴라. 월화의 앙칼진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인 부인은 황급히 다락방에서 내려와 헝클어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박살나고 붉은 횃불을 든 왈패들과 함께 도끼 어린 표정의 월화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내년이 미친 척하며 뒤통수를 치려 안달이 났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월화는 바닥에 웅크린 부인의 머리채를 잔혹하게 휘어잡으며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찢어진 옷자락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머리가 뒷담을 넘다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진 옷가지였다. 꼬리가 바렸음을 직감한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아이고, 붉은 피가 비오듯 쏟아진 애 아기씨가 옷가락질을 물고 웃고 있네. 부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눈을 뒤집어 까고 입에 거품을 물며 짐승처럼 끔찍한 발작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허공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할퀴듯 허우적거리며 월화의 치맛자락에 더러운 흙탕물을 묻혀대자 기겁한 월화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딜 감히 월화는 치를 떨며 왈패들에게 방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왈패들은 살림살이를 모조리 박살내며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나 부인이 장부의 사본을 숨겨둔 구들장 깊숙한 곳이나 다락방의 비밀 공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허탕을 쳤다. 마님 사월이라는 계집종은 어젯밤 도둑질을 하려다 담장에서 떨어져 도망친 것이 분명하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물건도 없사옵니다. 왈패의 보고에 월화는 분통을 터뜨리며 부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내년이 죽은 자식 귀신에 씌어 생쇼를 하든 말든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직 부인이 사머리를 통해 외부로 밀서를 빼돌렸다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머리의 도주를 괘씸한 도둑질 정도로 치부하고 돌아서 나갔다.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침을 흘리는 척하면서도 왈패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월화의 무리들이 물러간 뒤 쑥대밭이 된 방 안에 홀로 남은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거친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발각될 뻔한 아찔한 위기를 기적적으로 넘기긴 하였으나 이제 사머리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이 지옥 같은 밀실에 갇혀 굶어 죽거나 암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 악독한 무리들을 벌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 요부의 추악한 민낯만은 밝혀내게 해주시옵소서. 부인은 찢겨진 문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한 가닥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은 부인의 처절한 기도를 온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누군가 안채의 뒷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이 숨을 죽이고 창문을 열자비에 흠뻑 젖은 사머리가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헐떡이며 서 있었다. 마마님, 쇳내가 무사히 숙부 나으리를 뵙고 왔사옵니다. 사머리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꺼낸 작은 서찰을 받아든 부인의 손끝이 격렬하게 파르르 떨렸다. 서찰에는 문중 어른들이 부인의 혈서를 읽고 대노하였으며 모래밤 가문의 장정들을 대동하여 직접 류대감댁으로 들이닥치겠다는 맹세가 적혀 있었다. 수고하였다. 참으로 큰일을 해내었구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머리의 거친 손을 꽉 부여잡았다. 사머리는 월화의 수하들에게 쫓기면서도 산속에 숨어 이틀 밤낮을 굶주리며 숙부 나으리의 본가까지 달려가 서찰을 전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모든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부인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 목숨을 건열서 그리고 충직한 하인의 희생이 하나로 맞물려 저 교만한 첩실의 목을 조를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허공으로 높이 치솟은 것이다. 부인은 서찰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며 다가올 피의 심판을 위해 흐트러진 정신을 서늘하게 가다듬었다. 모레 밤이면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저 요부와 그의 빌붙은 간신배들은 뼈와 살이 분리되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부인은 다락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명주천의 필사한 장부 사본과 저주구의 그림들을 꺼내어 가슴 깊이 품었다. 이것들이 숙부 나으리 앞에 공개되는 순간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짐승처럼 살아가던 성민도 자신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터였다. 십수년의 인내와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부인의 두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 대신 복수의 화신 같은 푸른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별당에서는 곧 다가올 자신들의 파멸을 꿈에도 모른 채 성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간신배들의 아첨이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역겹게 진동했다. 자 서방님, 이 좋은 날 쇳내가 올리는 약주를 드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월화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이어 호탕하게 웃어젖히는 성민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팔아넘겨 마련한 진수성찬 앞에서 탐욕의 돼지들처럼 흥청망청 취해가고 있었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신들의 운명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허상의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부인은 차가운 마루에 엎드려 그 역겨운 잔치의 소음을 들으며 조용히 복수의 칼날에 묻은 피를 닦아내듯 마음을 정화했다. 실컷 웃고 떠들어라. 내일 밤이면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웃음 대신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만이 터져 나올 것이니. 부인의 서늘한 독백은 저주처럼 밤 공기에 녹아들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나무 가지는 마치 다가올 핏빛 사륙을 예견하듯 기괴한 그림자를 마당에 들이우고 있었다. 첩실의 교만한 잔치가 극에 달할수록 안채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응징의 도끼날이 더욱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부인에게 남은 것은 내일 밤 숙부 나으리와 문중 어른들이 당도할 때까지 이 미친 척하는 껍데기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월화의 경계를 늦추는 것뿐이었다. 부인은 구들장에서 긁어모은 먼지와 재를 얼굴에 문지르고 헝클어진 머리에 지푸라기를 꽂은 채 완벽한 광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거대한 악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몸을 던진 조강지처에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투는 바야흐로 그 잔혹한 결실을 향해 숨막히는 마지막 초입기에 돌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핏빛 진실들이 빛을 보는 순간 류대감댁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피의 역사가 쓰일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류대감댁의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간밤에 화려했던 잔치의 여흥은 썩은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누린내가 되어 마당 구석구석에 역겹게 고여 있었다. 하늘을 가린 먹구름 사이로는 별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고 스산한 밤바람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파국의 서막을 을씨년스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별땅의 깊은 침소 안에서는 천하를 다 가진 듯 오만한 요부월화가 지아비 성민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미소를 띤 채 깊은 수마에 빠져 있었으나 그들이 딛고 선 탐욕의 모래성은 이미 거대한 분노의 해일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가문의 뿌리를 갉아먹던 사악한 벌레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정의의 칼날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마지막 단잠을 탐하고 있는 참으로 기만적인 밤이었다. 같은 시각 안채의 차가운 방 안에서 민씨 부인은 넝마가 된 소복을 단정히 여며 입고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속에는 지난밤 숯검정으로 빼곡히 적어 내려간 핏빛 명주천이 차가운 비수처럼 숨겨져 있었고 두 눈동자는 광기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서리빨 같은 냉기와 서늘한 사리로 푸르게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곧 하늘의 그물이 이 썩어 문득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이의 피울음이 저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그 순간만을 위해 나는 지옥의 불바다를 맨발로 걸어왔다. 부인은 피가 맺힌 입술을 지식이며 어둠 속을 향해 났고 섬뜩한 독백을 토해내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십수년간 억눌려온 조강지처에 거대한 한이 거무스름한 원기처럼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부엉이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3번 울려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류대 감댁의 쏘슬 대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다. 붉은 횃불을 치켜든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성난 파도처럼 마당으로 밀려들어왔고 그 선두에는 가문의 최고 어른이자 꼿꼿한 선비의 표상인 숙부나으리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지팡이를 바닥에 쾅쾅 내리치면서 있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팽이와 요망한 아묘를 당장 포박하여 내 앞에 꿀리거라. 숙부의 우레와 같은 호령이 밤하늘을 찢어밟기자 혼비백산한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횃불의 붉은 화마가 순식간에 별땅을 포위하며 타오르는 살기를 뿜어내었다. 별땅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성민은 문짝이 부서지는 굉음과 밖에서 들려오는 살벌한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바밖에 무슨 일이냐? 네 감히 사대부가의 안방에 야밤을 틈타 쳐들어온단 말이냐. 그가 속적삼 차림으로 허둥지둥 방문을 열어젖히자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붉은 빛과 문중 어른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의 동공을 무섭 찔러왔다. 뒤이어 잠에서 깬 월화도 짜증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마루로 나섰으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콧대를 한껏 높여주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다리가 풀려 성민의 등 뒤로 비겁하게 숨어들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숙부는 지팡이로 성민의 코앞을 가리키며 피를 토하듯 분노를 쏟아냈다. 내 이놈 조상의 은덕으로 처자식을 건사해야 할 가장이 새끼에 눈이 멀어 요부를 집안에 들이고 조강지처를 핍박하다니 내 놈이 정령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더냐.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변명하려 했었다. 숙부 나으리 어찌 야밤에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안채의 부인은 실성하여 가문을 망치고 있기에 첩실이 꾸준히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제게 이리 모욕을 주시는 것은 가문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지압이라는 자의 입에서 끝까지 요부를 비호하고 본처를 깎아내리는 망언이 흘러나오자
문중 어른들은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하며 혀를 찼. 그 순간 성민의 등 뒤에 숨어있던 월화가 특유의 간사한 눈물을 흩뿌리며 앞으로 기어나와 마당의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들, 쇳내가 무지하여 부덕의 소치를 저질렀사오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서방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병든 형님을 수발한 죄밖에 없사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꿀처럼 달콤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요부의 뻔뻔한 연기에 숙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년에 그 요망한 주둥아리를 당장 찢어 놓을 것이다. 여봐라, 저 뒤에 묶여있는 버러지를 이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오너라. 숙부의 명이 떨어지자 장정 2명이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를 질질 끌고 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진흙바닥에 처박힌 자는 다름 아닌 민씨 부인의 해산달에 사당 뒷마당에서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월화와 결탁하여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는데 일조했던 바로 그 간악한 무당이었다. 형조의 고문을 연상케 하는 혹독한 문초를 당한 듯 무당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고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다. 무당의 얼굴을 확인한 월화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새하얀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공포의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이 이자는 뉘신데 제 앞에서 이리 험한 꼴을 보이시는지 쇳내는 도통 영문을 모르겠사옵니다. 월화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갈라져 떨리고 있었다. 숙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무당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끔찍한 진실들을 개거품을 물며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으리, 저 별당의 마님께서 제게 은자 100냥을 주시며 안채 마님의 탕약에 산모의 피를 말리는 독초를 섞으라 사주하셨사옵니다. 태아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죄를 마님께 덮어 씌워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 한 지시옵니다. 무당의 피 맺힌 고변이 밤 공기를 찢고 메아리치자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내질렀고 성민은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네네, 이놈,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어찌 감히 내 아이를. 성민의 목소리는 충격과 혼란으로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월화는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옵니다.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네 사주를 받고 이 천첩을 모함하려 드는 것이냐. 서방님, 제발 저 요망한 주둥아리를 믿지 마시옵소서. 그녀는 흙바닥을 기어가 성민의 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성민의 눈빛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공포로 붉게 물들어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10수년을 속아온 사약 냄새가 썩은 시체의 악취로 변하여 성민의 코를 찌르는 듯했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다가오는 파멸의 진실 앞에서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뱉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숨막히는 혼돈의 한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안채를 향했고 그곳에는 더 이상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헛소리를 짓짓거리던 미치광이 여편네가 아닌 뼈대 있는 명문가의 강직한 안주인 민씨, 부인이 싸늘한 달빛을 등지고 기품이 깨서 있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과 낡아빠진 소복 차림이었으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과 서늘한 기백은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장정들마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횃불의 일렁이는 빛이 부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도사린 거대한 복수의 불길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인은 꼿꼿한 걸음으로 대도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계집종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성민은 사색이 된 채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다. 부부인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요. 덜덜 떨리는 사내의 물음에 부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지아비를 굽어보며 입술을 뗐다. 내 아이를 죽인 살인귀가 안방을 차지하고 가문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어미 된 자가 어찌 미쳐서 숨어만 있겠습니까? 짐승의 똥밭을 구르고 조롱을 견딘 것은 오직 오늘 밤이 악귀들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인의 낭낭하고도 한맺힌 목소리는 거대한 철퇴가 되어 성민과 월화의 정수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부인은 품속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핏빛 명주천을 꺼내어 숙부의 발밑에 거침없이 내던졌다. 숙부 나으리, 이것이 저 요부가 류대감댁의 안살림을 농단하고 재산을 친정 기방으로 빼돌린 명백한 증거이옵니다. 지아비의 도장을 위조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고리대금 장부의 내역도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부인의 또렷한 고발에 숙부가 명주천을 주워 펼쳐들었고 횃불 아래 드러난 끔찍한 횡령의 내역과 악행의 기록들을 확인한 문중 어른들은 분노로 수염을 떨며 경노했다. 이런 처죽일년 감히 양반가의 뼈대를 이토록 처참하게 능멸하다니 당장 전연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장정들이 칼을 빼들며 월화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다. 월화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발악하며 발뺌을 시도했다. 저 미친 여편네가 조작한 거짓 문서이옵니다. 셋내는 장부의 장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옵니다. 저 미친년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그러나 부인의 서늘한 미소는 월화의 발악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내년의 별당 창고 병풍 뒤에 숨겨진 낡은 나무 괴짝을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 진짜 위조 장부와 내 아이의 피를 빨아먹은 끔찍한 저주구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을 터이니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숙부의 지시를 받은 장정들이 별당으로 뛰어들어갔고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투성이가 된 나무 괴짝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다. 괴짝의 덮개가 부서질 듯 열리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끔찍한 내용물들이 진흙 바닥 위로 왈칵 쏟아졌다. 가문의 진짜 회계 장부들과 사채, 차용증, 다발,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이게 만드는 기괴한 지핀형들이 붉은 피에 얼룩진 채 뒹굴었다. 인형의 배에는 부인의 사주팔자와 사산된 아기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붙어 있었고 녹슨 쇠못들이 심장을 뚫고 무자비하게 박혀 있었다. 그 끔찍하고 악랄한 주술의 흔적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저주받은 무덤처럼 싸늘한 공포로 얼어붙어 버렸다. 요부의 완벽했던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며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까발려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성민은 바닥에 뒹구는 핏빛 지핀형을 집어들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자신의 묵인과 색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이 눈앞에서 아기의 형상을 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내 내년이 정령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아이를, 가문의 핏줄을 내년 손으로 찢어 죽였단 말이냐. 성민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월화의 목을 양손으로 옥죄며 바닥으로 짓눌렀다. 죽어라, 이 악기 같은 년아. 내년의 살점을 뜯어먹고 내 아이의 원한을 갚겠다. 성민의 두 눈은 이미 살기로 번뜩이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죽음의 문턱에 내몰린 월화는 마침내 가식적인 눈물을 집어던지고 속에 감춰두었던 본연의 악마적이고 그래 내가 죽였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씨앗도 저 고상한 척하는 여편네의 숨통도 내가 다 끊어놓으려 했다. 기생년이라 멸시하던 내 놈들의 그 알량한 양반 핏줄이 이 천한 치마폭에서
어찌 놀아났는지 보지 않았느냐. 월화는 피 섞인 침을 성민의 얼굴에 뱉으며 미친 듯이 웃어젖혔고 그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밤하늘을 찢으며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오직 부인만이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조각상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숙부의 명에 따라 장정들이 달려들어 성민을 떼어내고 월화의 사지를 오랏줄로 짐승 묶듯 꽁꽁 묶어 바닥에 꿀렸다. 이 극악무도한 요부는 당장 관하로 넘겨 능지처참을 면치 못하게 할 것이며 가문의 법도에 따라 2번 다시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쫓아낼 것이다. 숙부의 엄정한 판결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굵은 몽둥이로 월화의 무릎을 잔혹하게 내리쳤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별당의 안주인을 자처하던 요부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한때 가문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화려한 요한은 이제 흙바탕에 처박힌 채 핏물을 토해내는 처참한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복수의 거대한 폭풍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 뒤 성민은 무릎을 꿇고 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부인, 내가 죽일 놈이요. 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당신과 내 아이를 지옥으로 내몰아꾸려. 제발 날 죽여주시오. 내 목을 쳐서 이 더러운 죄를 씻게 해주시오. 지아비의 처절한 참회와 오열이 부인의 발등을 눈물로 적셨으나 부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빛도 떠오르지 않았다. 10수년의 희생과 핏덩이를 잃은 고통의 무게는 남편의 알량한 눈물 몇 방울로 씻어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부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남모르는 병자를 바라보듯 무심하고 건조하기만 했다. 나으리의 손에 묻은 우리 아이의 피는 평생을 엎드려 빈다 하여도 결코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 요부의 독리에 자진해서 목을 들이민 것은 나으리의 얄팍한 세욕과 비겁함이었으니 평생토록 그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시지요. 부인은 잡힌 치맛자락을 싸늘하게 떨쳐내며 몸을 돌렸다. 한치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매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민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통곡했다.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통쾌한 인과응보의 칼날이 번뜩였으나 부상당한 승리자의 마음속에는 허망한 잿더미만이 차갑게 흩날리고 있었다. 기나긴 악몽의 밤이 드디어 처절한 피냄새와 함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핏빛 폭풍우가 무자비하게 휩쓸고 간 류 대감댁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간밤에 처절했던 비명과 횃불의 잔해들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맑은 공기 속으로 씻겨 내려갔고 하늘은 언제 먹구름을 품었냐는 듯 눈이 시리도록 푸른빛을 찬란하게 내뿜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깊게 파인 진흙탕과 흩뿌려진 핏자국들만이 지난밤 이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단죄의 순간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썩은 집단과 부서진 문짝들을 치우고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저택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더러운 악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기 시작했다.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류 대감댁에 마침내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온 것이다. 지난밤의 참극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요부 월화의 권력을 산산조각냄과 동시에 그녀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처박아 버렸다. 문중 어른들의 엄벌에 따라 두 다리뼈가 무참히 으스러진 월화는 찢어진 가마니에 둘둘 말려 한양 도성 밖에 가장 더러운 빈민굴로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다. 한때 최고급 비단을 휘감고 산의 진미를 탐하며 사대부가의 안주인을 자처하던 그 교만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로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벌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탐욕으로 번뜩이던 그녀의 두 눈은
극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초점을 잃어버렸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헛소리가 흘러나왔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내가 류대감댁의 안방마님이시다. 어서 내게 따뜻한 고깃국과 비단 옷을 대령하지 못할까. 월화는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허공을 향해 발악하듯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지나가는 백성들의 싸늘한 비웃음과 거친 발길질 뿐이었다. 그녀가 고리대금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핍박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녀의 참혹한 몰골에 침을 뱉으며 통쾌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 몸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캄캄한 밤마다 귓가를 맴도는 갓난아기의 기괴한 울음소리와 피투성이가 된 지핀형의 환영이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의 저주가 그녀의 남은 숨통마저 서서히 조여오며 영원한 정신적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다. 요부와 결탁하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요승과 무당 무리들 역시 추악한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 하옥되었다. 혹독한 형벌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별땅에서 빼돌린 막대한 재물들의 은닉처를 모두 실토하였고 조만간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목이 잘려 효수될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더러운 주술과 탐욕에 희생될 뻔했던 가문의 재산과 토지 문서들은 숙부 나으리와 문중 어른들의 발빠른 대처로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장부에 묻어있던 피비린내 나는 비리의 흔적들은 관아의 철저한 조사 아래 깨끗하게 소각되었고 억울하게 빚쟁이로 몰려 고통받던 백성들의 차용증 역시 모두 불태워져 적선으로 돌려졌다. 한편 아내의 피눈물과 핏줄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세욕의 눈이 멀어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던 지아비 성민의 몰골은 살아 숨쉬는 송장과도 같았다. 자신이 품었던 첩실이 제 자식을 죽인 살인귀였으며 자신이 내쳤던 조강지처가 가문을 살리기 위해 똥밭을 구르는 수모를 겪었다는 끔찍한 진실은 그의 얄팍한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그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며 자신의 머리털을 쥐어뜯었고 밥 한 술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사랑채 구석에 웅크려 짐승처럼 앓는 소리만 토해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대부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무능함과 죄책감에 짓눌린 비겁한 사내의 초라한 껍데기만이 남았을 뿐이다. 결국 성민은 며칠 뒤 자신의 손으로 상투를 거칠게 잘라내고 까칠한 베옷 한 벌만 걸친 채 가문과 처자식 앞에서 석고대죄를 청했다. 부인,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오. 내 어리석음이 가문의 뿌리를 흔들고 당신의 억장을 무너뜨렸으니 내 무슨 낯으로 이 저택에 가장 노릇을 하겠소. 나는 깊은 산골에 암자로 들어가 죽는 날까지 부처님 앞에서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며 피눈물로 참회하겠소. 성민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인에게 집안의 모든 실권과 대소사의 권한을 온전히 위임하는 문서를 바쳤다. 그것은 그가 지아비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부인은 차가운 마루에 서서 산발을 한 채 엎드려 우는 성민의 정수리를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지아비였으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애증조차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나으리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잡지 않겠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나으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책감과 평생토록 싸우시지요. 가문의 뼈대를 다시 세우고 죽은 아이의 넋을 기리는 것은 오롯이 제가 짊어지고 갈 몫이니 뒤는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부인의 음성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으나 동시에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단호했다. 성민은 대답 대신 바닥에 이마를 3번 찍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택의 문을 나섰. 성민이 떠난 후 류대감댁의 모든 권력과
책임은 온전히 민씨 부인의 두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부인이 안주인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부의 관계 해소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났던 충직한 하인들을 다시 저택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초가 삼간에서 사경을 헤매던 늙은 유모는 부인이 직접 보낸 가마를 타고 안채로 돌아왔다. 아이고 마님, 살아생전에 마님의 고운 얼굴을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유모는 부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소리 내어 울었고 부인 역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유모의 거칠어진 손을 얼굴에 부비며 지난날의 고통을 함께 씻어내렸다. 목숨을 걸고 숙부 나으리에게 밀서를 전하여 반격의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던 계집종 사머리에게도 엄청난 포상이 내려졌다. 부인은 사머리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평민의 신분으로 복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택 내의 모든 하인들을 통솔하는 막중한 직책과 넉넉한 전답을 하사하여 그녀의 숭고한 충성심에 보답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너를 내 수족이 아니라 피를 나눈 동생처럼 아낄 것이니 나와 함께 이 가문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힘을 보태어다오. 사머리는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부인을 향해 큰절을 올렸고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부인의 자애롭고도 공정한 처사에 깊이 탐복하여 마음을 다해 충성을 맹세했다. 부인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통솔 아래 대감되게 어지러웠던 살림살이는 놀라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부인은 사치와 허례허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요부가 탕진했던 재물들을 절약하여 텅 빈 곳간을 다시 곡식으로 가득 채웠다. 또한 매월 초하루면 저택의 문을 활짝 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과 약재를 나누어 주며 선행을 베풀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도성에는 류대감댁 민씨 부인의 태산 같은 덕망과 자비로움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졌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가여운 여인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하고 고결한 사대부가의 여장부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이 녹아내리듯 부인의 상처받은 마음에도 서서히 따스한 봄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문중의 어른들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염려하여 부인에게 새로운 양자를 드릴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다. 부인은 깊은 고심 끝에 남편의 먼 친척 조카 중 성품이 온화하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7살 배기 사내아이 윤호를 양자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비록 자신이 배 아파 낳은 핏줄은 아니었으나 맑은 눈망울과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닌 윤호를 처음 마주한 순간 부인의 굳게 닫혀있던 가슴속 모성애가 기적처럼 다시금 따스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핏덩이를 잃은 텅 빈 요람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소자 아침 문안 인사 올리옵니다. 앳되지만 당찬 윤호의 목소리가 아침마다 안채의 마당을 낭낭하게 울렸다. 부인은 버선발로 마루에 나와 환한 미소로 아이를 반겨주었다. 오냐, 간밤에 곧불은 들지 않았느냐. 어서 이리 올라와 어미 곁에 앉거라. 부인은 윤호를 곁에 앉히고 손수 잣을 띄운 꿀물을 먹여주며 친자식보다 더한 애정으로 아이를 보살폈다. 저택의 칙칙하고 무거웠던 공기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인해 거짓말처럼 생기 넘치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올랐다. 유모와 사머리를 비롯한 하인들 역시 작은 도련님의 재롱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저택은 예전의 평화롭고 다복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부인은 윤호를 가문의 훌륭한 기둥으로 키우기 위해 학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윤호야, 사내대장부가 글어를 읽는 까닭은 입신양명하여 권력을 쥐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탐욕의 벌레를 다스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참된 지혜를 깨치기 위함이다.
겉으로 화려한 꽃은 금세 시들지만 뿌리가 깊고 향기가 맑은 나무는 천년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부인의 가르침은 지난날 지아비의 어리석음과 요부의 참혹한 말로를 뼈저리게 겪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훈육이었고, 윤호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가 다르게 늠름하고 지혜로운 소년으로 성장해 나갔다. 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 끔찍했던 핏빛 비극이 일어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저택의 곳곳에 깊게 배어있던 죽음과 공포의 그림자는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밤마다 기괴하게 울어대던 까마귀 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비들이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쳤으며 우물물은 사철 내내 얼음처럼 차갑고 맑은 물을 쏟아내었다. 사당 뒷마당에 세워진 작은 제단에는 매일 아침 신선한 꽃과 정화수가 올려졌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기의 영혼 역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평화로운 가문의 기운 속에서 마침내 원한을 풀고 따뜻한 구천으로 승천한 듯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늦봄의 한낮규 대감댁 마당에는 솜사탕처럼 만개한 매화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마루에는 곱게 다려진 연옥색 당이를 기품 있게 차려입은 민씨 부인이 따사로운 봄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고요히 앉아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던 과거의 앙상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부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안주인의 여유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맑게 우려낸 국화차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가운데 부인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서 관역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활시 위를 당기고 있는 10살 난윤호의 늠름한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명중이옵니다. 도련님의 솜씨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시옵니다. 관역 곁에 서 있던 하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윤호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부인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어머니 보셨사옵니까? 소자가 드디어 정중앙을 맞추었사옵니다. 윤호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마루로 달려오자 부인은 소매에서 향기로운 명주 수건을 꺼내어 아이의 뺨을 다정하게 닦아주었다. 오냐 참으로 장하구나. 헌데 화살이 관역에 적중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던 그 첫 마음의 긴장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부인의 부드러운 꾸짖음 속에 담긴 깊은 사랑에 윤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 한편에서 떡을 빚고 있던 늙은 유모와 사머리 역시 그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님, 올해는 매화꽃이 이리도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을 보니 가문에 더없이 큰 경사가 깃들 모양이옵니다. 도련님의 호연지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쇳내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눈물이 번지자 부인은 은은한 미소로 화답하며 다시금 차를 한 모금 음미했다. 달콤하고 향긋한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부인은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지나온 인고의 세월들을 조용히 반추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아득하고도 혹독한 지옥과도 같은 억겁의 시간들이었다. 지아비의 무능과 배신 첩실의 교만과 살해, 그리고 귀한 핏줄을 잃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던 끔찍한 굴욕들. 만약 그때 슬픔에 짓눌려 목숨을 끊거나 미쳐버렸다면 지금의 이 눈부신 봄날은 결코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피를 토하며 복수의 칼날을 벼렸고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을 심판하기 위해 철저하게 이성을 가다듬었던 그 처절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문의 뿌리를 지켜내고 악을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뼈아픈 상처의 흉터는 가슴 한구석에 영원히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의 피를 흘리지 않는 강인한 훈장이 되어 부인의 영혼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부인은 흩날리는 매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아들고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의 이치와 인과응보의 섭리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워 잠시 번성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기 마련이며 참된 덕과 정의는 매서운 겨울의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굳건한 꽃을 피워내는 법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이야, 어미는 이제 슬픔의 강을 건너 이 따스한 봄볕 아래서 굳건히 살아갈 것이니 너도 부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부인의 깊고 맑은 독백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저택 너머 높은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다. 오후의 햇살이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저 멀리서 평화로운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마당에서는 다시금 화살을 날리는 윤호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부인은 그 생명력 넘치는 광경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부서지고 찢겨나갔던 가문의 뼈대는 조강지처의 희생과 강인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곧게 다시 세워졌다. 류대감댁을 감싸하는 눈부신 햇살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고결한 의지가 빚어낸 참으로 눈물겹고도 장엄한 승리의 빛이었으며 이 저택에 깃든 충만하고도 완전한 평온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계절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